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에 빠져들기 전 잠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업로드될 때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이제 72세 정순이 할머니의 자아 찾기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늘 타인을 위해 살아온 한 여성이 자신만의 삶을 되찾아가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늦가을 아침 부엌 창문으로 스며든 햇살이 싱크대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나는 아직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밥솥 뚜껑을 열며 잠시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익숙한 쌀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지만 마음 한구석은 왠지 모르게 허전했다. 70이 넘은 내 나이에도 여전히 아침의 의식은 변함없었다. 그 허전함의 정체를 알 수 없어 잠시 생각에 잠겼을 때 작은 발걸음 소리가 내 귀에 들려왔다. 부스스한 머리를 한 채 다가오는 서윤이의 모습에 자연스레 미소가 번졌다. 6살 배기 손녀는 아직 꿈에서 덜 깬 듯 작은 손으로 눈을 비비며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듯했다. 무엇을 먹고 싶냐는 내 물음에 서윤이는 망설임 없이 계란 프라이 2개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 밝은 목소리에 순간적으로 피곤했던 내 몸이 풀리는 기분이 들었다. 서둘러 프라이팬을 꺼내 달걀을 깨뜨렸다. 기름 위로 노란 노른자가 퍼지며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가 부엌에 울려 퍼졌다. 계란 프라이의 가장자리가 바삭하게 구워지는 냄새는 언제나 내게 안정감을 주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변함없이 이어지는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었다. 아침상을 차려놓고 문득 거실 한쪽에 놓인 달력에 시선이 멈췄다.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날짜가 눈에 들어왔다. 오랜 친구 박미숙과 함께 가기로 한 여행. 수십 년 지기인 우리는 마침내 늦은 나이에 첫 해외여행을 계획했다. 이제 나도 좀 쉬어야지. 이번에는 꼭 가야겠다고 조용히 다짐하며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을 켜자마자 며느리 강지연의 SNS 게시물이 눈에 들어왔다. 엄마와 오붓한 저녁. 특별한 날엔 역시 호텔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라는 글귀와 함께 사진 속에는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샴페인 잔을 기울이는 며느리와 사부인 최명자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여 화면을 넘기니 코스 요리, 와인, 디저트까지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눈에 밟혔다. 그 순간 지난 생일이 떠올랐다. 아들은 깜빡했다며 다음에 제대로 챙기겠다고 무심하게 말했고, 며느리는 퇴근길에 대충 사온 마트 케이크를 건네며 정신이 없었다고 변명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사부인의 생일을 축하하는 방식은 달랐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꽃과 명품 선물이 오갔다.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느낌이었다. 그때 휴대폰 벨이 울렸다. 화면에는 강지연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며느리는 주말에 서윤이를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오랜만에 가족 여행을 간다는 것이었다. 어차피 이번 주말에 약속 없으시잖아요? 라는 말이 귓가를 맴돌았다. 분명 여행을 계획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자동적으로 입술을 깨물었다. 내가 약속이 있다고 말하자 며느리는 친구는 다음에 만나면 된다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미 결정된 일이라는 듯이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덜컥 내려앉았다. 결국 그렇게 대답하고 말았다. 그래. 그 한마디를 내뱉고 휴대폰을 내려놓자마자 달력 위에 빨간 동그라미가 무색해 보였다. 한참 동안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낙엽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내 마음도 흔들렸다. 삶의 풍경이 서서히 변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 나는 내 인생을 온전히 살아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아이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늘 내 욕구는 뒤로 미뤄두었던 세월이 갑자기 무겁게 다가왔다. 서윤이가 아침을 다 먹고 내게 다가와 작은 손을 내밀었다. 손바닥에는 반쯤 먹다 남은 계란 프라이의 노른자가 있었다. 할머니 드세요. 제일 맛있는 거예요. 그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손녀의 순수한 마음은 내게 위로가 되었지만 동시에 내 삶의 공허함을 더욱 선명하게 느끼게 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였다. 내 삶을 찾아야 할 때. 창밖의 낙엽처럼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변화를 결심하는 순간이었다. 이불을 정리하다 말고 한숨을 내쉬었다. 주름진 내 손끝이 이불의 부드러운 천을 쓸고 지나갔다. 창밖에서는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어딘가 서늘했다. 그것은 불편한 진실과 마주한 후에 잔잔한 여운이었을까. 사부인의 생일 파티 사진이 아직도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작고 따뜻한 손이 내 손목을 감쌌다. 서윤이가 두 팔을 벌려 나를 찾았다. 오늘은 유치원에 가기 싫다고 했다.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으니 친구가 자신의 간식을 뺏어 먹어서 화가 났다고 했다. 작은 입술을 삐죽 내밀며 눈을 깜빡이는 모습이 사랑스러웠다.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착한 서윤이니까 다음번엔 더 맛있는 간식을 가져가서 친구와 나눠 먹어보는 건 어떨지 제안했다. 하지만 서윤이의 대답은 의외였다. 그래도 화가 났다고. 그 솔직한 말에 순간 멈칫했다. 서윤이는 단번에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다. 억울하면 화를 내고 속상하면 눈물을 보인다. 그런데 나는 돌이켜보면 내 삶은 억울함을 느껴도 상처받아도 늘 참아내는 시간이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서운함을 느껴도 표현하지 못했고 내 욕구는 항상 뒤로 밀려났다. 서윤이를 꼭 안아주며 조용히 말했다. 뭐든 다 말해도 된다고. 할머니는 항상 들어줄 거라고. 하지만 정작 나 자신은 누구에게도 내 감정을 말하지 못했다는 아이러니가 가슴을 묵직하게 눌렀다. 오후가 되자 집 안은 조용했다. 서윤이는 이제 유치원에 가 있었고 나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정리하던 수납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앨범 하나를 꺼냈다. 먼지를 털어내고 표지를 열자 오래된 흑백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내가 있었다. 짧게 단발로 자른 머리, 화사하게 웃는 얼굴. 내 곁에는 작은 가게가 있었다. 그때가 좋았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한때 작은 분식집을 운영했던 시절, 손수 빚은 만두와 정성껏 끓인 떡볶이, 국물이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고, 동네 아이들은 나를 순이 이모라 부르며 가게에 들락거렸다. 바쁘게 일하면서도 매일이 충실했다. 그 시절에 나는 무언가를 창조하고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스스로의 가치를 확인하는 삶을 살았다. 그런데 언제부터일까? 가게를 정리하고 며느리의 부탁으로 손녀를 돌보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삶은 점점 줄어들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미뤘고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가지 않았다. 늘 이번 한 번만 일하며 희생했지만 그 한 번이 쌓이고 쌓여 어느새 평생이 되어버렸다. 사진 속 활기 넘치던 그 여자가 지금의 나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손끝으로 사진 속의 나를 천천히 쓸어보았다. 그땐 내 인생이 있었는데 이 말이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 퍼졌다. 삶의 주인공이었던 내가 어느새 조연으로
아니, 그저 배경으로 물러난 것 같았다. 내 목소리는 작아지고 내 욕망은 숨겨졌으며 내 꿈은 접혀져 서랍 깊숙이 묻혀버렸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박미숙이라는 이름이 뜨자 가슴이 찌릿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미숙이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또렷했다. 내가 이번에도 여행을 못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날카롭게 물었다. 서윤이를 봐줘야 한다고 대답하자 미숙이의 목소리는 더욱 강렬했다. 또, 우리는 우리 인생 좀 살아야지. 얼마 남았다고 그래. 맨날 그렇게 참기만 할 거야? 라고 다그쳤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실 미숙이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내가 한 번이라도 못한다고 하면 어쩔 것이냐고. 아이들은 부모가 키워야지. 왜 나만 희생하느냐고. 그 말에 목이 메었다. 나도 안다고. 근데 그냥 말을 이으려 했지만 미숙이는 내 말을 자르고 단호하게 물었다. 그냥 뭐냐고. 서윤이가 내 딸이냐고. 이제는 좀 내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가슴이 먹먹해졌다. 하지만 입에서는 차마 그래.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찾을래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여전히 손녀는 너무 사랑스럽고 며느리가 아무리 차갑더라도 서운함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았다. 미수가 나한테도 시간이 필요해. 나도 정리 좀 하고. 그렇게 말하자 미숙이는 한숨을 내쉬었다. 늦지 말라고. 내가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 것 같냐고 물었다. 천천히 눈을 감았다. 미숙이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마치 오래된 상처를 건드리는 것 같았다. 눈을 떠 다시금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을바람이 낙엽을 살짝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았다. 마치 내 마음처럼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질문이 가슴속 깊이 떠올랐다. 나는 언제쯤 나를 위해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방의 문을 조금씩 여는 것 같았다. 그 방 안에는 내가 잊고 있던, 아니 의도적으로 외면했던 나의 욕망과 꿈이 자리하고 있었다.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오늘처럼 맑은 가을날, 내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려는 것일까? 서랍 속 접혀진 꿈들이 살며시 펼쳐지기 시작했다. 주방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을 휘휘 저었다. 내 손에 쥐어진 숟가락이 냄비 속을 둥글게 돌아다녔다. 국물이 적당히 우러나자 작은 국그릇에 담아 조심스레 식탁에 올려놓았다. 이 미역국은 특별했다. 오늘은 서윤이의 6번째 생일이었기 때문이다. 서윤아, 생일 축하한다고 말하며 미소 지었다. 벌써 6살이라니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윤이는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 그 해맑은 미소를 바라보는 순간만큼은 이 세상에 다른 어떤 행복도 필요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 따뜻한 순간도 오래가지 못했다. 식탁 맞은편에서 며느리 강지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케이크는 준비했느냐고 물었다. 순간 내 손이 멈췄다. 케이크. 그렇다. 생일에는 케이크가 필요했다. 어떻게 그것을 잊을 수 있었을까? 며느리는 눈썹을 살짝 치켜 올리며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은근한 비난이 서려 있었다. 자신은 너무 바빠서 못 샀으니 내가 신경 써 주었을 거라 생각했다고 했다. 준비를 못했다고 대답하자 며느리는 한숨을 내쉬며 나이도 있으니 깜빡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녀의 말투에는 어쩔 수 없지, 기대도 안 했으니까 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지금까지 손녀를 위해 모든 걸 다 해왔는데 케이크 하나로
이렇게 쉽게 무시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아들 철민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큰일도 아닌데 왜 그러냐고. 그냥 아무 케이크나 사오면 된다고. 그 말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냥 아무 케이크. 이 말이 내 귓가에 맴돌았다. 순간 내 입에서 예상치 못한 말이 튀어나왔다. 너희 사부인 생일 땐 미리 고급 레스토랑도 예약하고 명품 가방까지 챙겨 놓더니? 이 말을 내뱉는 순간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식탁에 갑자기 정적이 흘렀다. 아들과 며느리가 눈을 마주쳤고 강지연이 가볍게 웃으며 입을 열었다. 그건 좀 다르다고 했다. 나는 늘 가족이랑 같이 있고 그녀의 어머니는 바쁘고 연세도 있으니 특별한 날엔 제대로 챙겨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의 말은 마치 어머님은 늘 집에만 계시는 분이니까 뭘 바라세요? 라고 들렸다. 이어서 더 아픈 말이 이어졌다. 내가 손녀랑 보내는 게 행복한 것 아니냐고.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그렇다. 이들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내가 하는 모든 희생이 당연한 일이라고. 내가 손녀를 돌보는 것이 내 의무라고. 내 시간, 내 삶, 내 꿈은 중요하지 않다고. 이 깨달음은 깊은 상처가 되어 내 마음을 찔렀다. 며느리는 말을 이어갔다. 다음 주 주말에 가족 여행을 가기로 했으니 당연히 서윤이를 봐줄 거라고 물었다. 당연히라는 이 단어가 내 가슴 한가운데를 무겁게 눌렀다. 그들의 편의를 위해 내 시간을 포기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된 것이다. 나도 이번에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고 말을 꺼내려 했지만 며느리는 내 말을 가로채며 친구들은 이해해 줄 거라고 단정했다. 손녀 보는 게 더 중요한 일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녀는 당연하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사람들에게 나는 단순히 편리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그들의 삶과 일정에 맞추기 위한 도구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나는 조용히 손을 떨며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며느리가 다시 물었다. 괜찮으냐고.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아니라고 대답했다. 이번엔 안 된다고. 나도 내 일이 있다고 말했다. 처음으로 단호한 목소리를 냈다. 평생 참아온 내 마음이 드디어 목소리를 찾은 것이다. 며느리의 얼굴에 어이없다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서윤이를 맡아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고. 그들이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아느냐고 따져 물었다. 나의 대답은 간단했다. 그렇다면 너희도 알겠네. 내가 집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는 조용히 일어섰다. 내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차분했다. 이것은 분노의 순간이 아니라 각성의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며느리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고 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했다. 아들이 다시 물었다. 갑자기 왜 그러냐고. 서윤이 봐주는 게 그렇게 힘드냐고. 내 대답은 다시 한번 그들을 놀라게 했다. 힘들다 안 힘들다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가장 중요한 말을 꺼냈다. 난 너희들을 도우려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야. 이 말을 들은 나 자신에게도 새로운 깨달음이었다. 너희들을 위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실. 식탁을 돌아 나와 천천히 거실로 향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오래전 미뤄두었던 기억들이 하나둘 되살아났다. 특히 친구들과의 여행 계획이 떠올랐다. 그 여행을 못 가게 됐을 때 며느리가 했던 말. 어머님은 어차피 할 일 없잖아요.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제대로 깨달았다.
그들에게 내 시간은 가치가 없었다. 내 삶은 그저 그들의 편의를 위한 도구였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내가 잃어버린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선 지금 남은 시간은 더욱 소중했다. 이제 나도 변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뒤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다. 내 앞에는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다. 그것은 두렵지만 동시에 설레는 길이었다. 처음으로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이었다. 창밖으로 눈을 돌리니 늦가을의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다. 마치 나의 결심을 축복하듯이. 거실은 정적에 휩싸였다. 내가 그동안 참아왔던 말들을 쏟아낸 뒤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다. 몸은 가벼웠지만 마음은 묵직했다. 평생을 살며 한 번도 내 목소리를 이렇게 높여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후회는 들지 않았다. 며느리 강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며 어색한 웃음을 지었다. 억지로 웃음을 짓고 있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잔뜩 묻어 있었다. 서윤이를 내가 안 봐주면 그럼 그들은 어떡하냐고 물었다. 그 말에 피식 웃음이 났다. 우리는 어떡하라고? 참 익숙한 말이었다. 이 가족에게 내가 들어왔던 말은 늘 똑같았다. 엄마, 이번만 좀 도와줘요. 어머님, 어쩔 수 없잖아요. 그들에게 나는 언제나 당연한 존재였다. 내 희생이 그들의 편의를 위한 당연한 선택이라고 여겼다.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아들 철민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왜 갑자기 그러냐고, 지금까지 잘해줬지 않냐고, 그들이 나에게 무슨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도와달라는 건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느냐고 물었다. 천천히 아들을 바라보았다. 예민하다고? 말이 내 귓가에 맴돌았다.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묵직한 무게를 가지고 있었다. 철민아, 내가 어릴 때 이 엄마가 널 어떻게 키운 줄 알기나 해? 그 말에 아들은 순간 말을 멈췄다. 어색한 기색이 그의 얼굴을 스쳤지만 그는 애써 대수롭지 않다는 듯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그땐 힘들었겠지만 다 옛날 얘기 아니냐며 내가 손녀를 예뻐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강지연이 그 말을 받았다. 맞다며 내가 서윤이랑 같이 있으면 좋지 않냐고, 그들이 나에게 힘든 일을 시킨 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힘든 일. 이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천천히 주방 쪽을 바라보았다. 하루 세끼 손녀 밥을 챙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낮잠을 재우고 숙제를 봐주고 놀아주고 청소까지 하는 일이 힘들지 않다고. 그들은 정말 모르는 걸까?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걸까? 너희는 그게 힘든 일인지도 몰랐구나. 이 말을 내뱉는 순간 내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깊은 슬픔이 담긴 말이었다. 그들이 내 노력과 희생을 얼마나 당연하게 여겼는지를 비로소 확실히 깨달은 순간이었다. 철민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머리를 긁적였다. 그들이 너무 무심했던 건 알겠으니 다음부터는 더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도와달라고. 갑자기 이렇게 나오면 그들도 곤란하다고 말했다. 며느리도 그 말에 동조했다. 그들도 일하느라 힘든데 내가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건 너무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 순간 내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끌어올랐다. 너무해. 이 단어가 내 귀에 울렸다. 내가 너무하다고 천천히 손을 떨며 의자에 다시 앉았다. 내 생일에는 깜빡했다고 케이크 하나 안 사오던 그들이 사부인 생일에는 명품 가방까지 챙겼다는 말을 꺼냈다. 강지연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건 상황이 달랐다며
그녀의 어머니는 라고 말을 시작했지만 내가 가로막았다. 나는 내 엄마가 아니니까! 강지연은 입을 꾹 다물었다. 그녀의 표정에서 당혹감이 읽혔다. 내가 이런 말을 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피곤한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내 얼굴에는 더 이상 따뜻한 정이 남아있지 않았다. 이제야 알겠다. 이 사람들은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편리한 존재일 뿐이다. 이 깨달음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나를 깨우는 역할을 했다. 더 이상 그들의 편의를 위해 내 삶을 희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어 나갔다. 어디 가느냐는 며느리의 물음에 이제 내 시간을 가지러 간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지금 그 말은 서윤이를 안 봐주겠다는 것이냐고. 그리고 곧바로 압박을 더했다. 그럼 나도 손녀를 못 보게 될 텐데 괜찮겠냐고. 그 말에 잠시 걸음을 멈췄다. 서윤이, 그 아이는 내 모든 것이었다. 하지만 서윤이를 볼 권리와 그들의 편의를 위해 희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다. 천천히 돌아서며 말했다. 서윤이를 보러 오는 건 내 선택이지만 그들처럼 나를 이용하려 한다면 이제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철민이 당황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정말 서운하다며 그들이 나를 그렇게 홀대한 것도 아니고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라고 말했다. 피식 웃으며 문을 열었다. 그래, 내 말대로 너무 예민하게 굴지 않겠다고 말했다. 가방을 들고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동안 참고 참았는데 이제야 알겠다고. 내가 왜 예민해졌는지. 그 말을 마지막으로 문이 닫혔다. 아파트 복도를 걸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가을 바람이 내 뺨을 스쳤다. 그 느낌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다. 이 결심은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내 삶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 변화였다. 70이 넘은 나이에 이런 변화가 가능할까?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강한 건 앞으로의 나날에 대한 기대였다. 삶의 주인공으로 돌아가는 여정, 그 첫걸음을 떼는 느낌이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생각했다. 이 순간이 내게는 해방의 순간이었다. 오랜 세월 내 안에 가두어 두었던 목소리, 욕망, 그리고 꿈들이 마침내 자유를 얻은 것 같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한 걸음 내디뎠다. 이 한 걸음은 작지만 내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향한 중요한 시작이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그 빛은 마치 나를 응원하는 것 같았다. 이제 내가 걸어갈 길은 분명했다. 내 시간을 찾고 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오직 나를 위한 여정이었다. 평생을 다른 이들을 위해 살아온 나에게 이는 가장 과감하면서도 가장 필요한 도전이었다. 이른 아침 창밖으로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다. 낙엽이 살랑거리며 흩날렸고 공기는 한층 선선했다. 오랜만에 여유로운 아침을 맞이했다. 늘 서둘러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서윤이가 깨기 전에 모든 것을 갖추어 놓아야 했던 나날들과는 달랐다. 이 아침은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이었다. 커피잔을 손에 들고 베란다에 섰다. 창가에 걸린 커튼이 살며시 흔들렸다. 이게 이렇게 평온한 일이었구나. 이 생각이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천천히 커피를 한 모금 머금었다. 어제까지의 소란이 거짓말처럼 조용한 순간이었다. 아침 햇살이 내 얼굴을 비추는 느낌이 새삼 따스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전화벨이 울렸다. 화면을 들여다보니 이철민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피식 웃음이 나왔다. 이제야 연락이 오는구나.
예상했던 일이었다. 전화를 받지 않고 조용히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다. 몇 번이고 벨이 울리다 끊어졌고 이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강지연이었다. 전화를 받자마자 화난 목소리가 그대로 흘러나왔다. 대체 무슨 생각이냐며 갑자기 아이를 안 봐주면 그들은 어쩌라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알아서 해야지. 이 말은 간단했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진심이었다. 정말 너무한 것 아니냐는 며느리의 말에 손녀 서윤이가 할머니를 얼마나 찾는지 아느냐는 말에 잠시 침묵했다. 가슴 한구석이 아팠다. 손녀는 보고 싶지. 이 말에 며느리는 그럼 와서 봐주어야 한다며 나까지 이러면 그들은 어떡하냐고 물었다. 그 말에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너희가 나한테 했던 말이 기억나느냐고 물었다. 강지연은 순간 말이 없었다. 내가 어차피 일정이 없다고 집에 있는 게 편하다고 했던 그 말들. 조용한 목소리로 그때 내가 어땠을지 물었다. 강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제야 알겠다고 그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말은 비난이 아니라 깨달음에 가까웠다.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서윤이를 보러 가는 것은 내 선택이지만 그들처럼 나를 이용하려 한다면 이제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내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린 듯했다. 그날 저녁 아들 철민이 직접 집을 찾아왔다. 문이 열리자 그는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엄마, 이러지 말라고 했다. 조용히 아들을 바라보았다. 무슨 말을 하러 왔는지 물었다. 엄마가 없으면 그들은 정말 힘들다고 말했다.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그들이 힘든 것은 이해하지만 나만 힘들어야 하느냐고 물었다. 아들은 그건 아니지만이라고 말을 흐렸다. 철민아, 내가 어린 시절 아팠을 때 밤새 옆에서 간호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물었다. 이철민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내가 대학 갈 때 뒷바라지 하려고 새벽부터 가게 문을 연 사람이 누구였는지 물었다.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지금까지 한 번도 내 인생을 산 적이 없었다고. 그가 필요하면 언제든 도왔고 희생이 당연한 줄 알았다고 말했다. 조용히 덧붙였다. 이제야 알겠다고. 내가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 깨달음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주는 것이었다. 이철민은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서윤이는 보고 싶지 않느냐고 물었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보고 싶지. 하지만 너희 방식으로는 아니라고 말했다. 더 이상 그들의 편의에 맞추어 내 삶을 희생하지 않겠다는 의미였다. 천천히 걸어가 현관문을 열었다. 철민아, 이제 돌아가라고 말했다.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 하니까. 아들은 결국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돌아섰다. 문을 닫으며 오랜만에 가슴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죄책감이나 불안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였다. 처음으로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 삶의 주인공으로 서는 느낌이었다. 이제 진짜 나를 위한 삶을 살 것이다. 그동안 잃어버린 시간들을 되찾을 것이다. 천천히 창문을 열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가을 바람이 내 얼굴을 스치며 지나갔다. 그 바람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다. 내 새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직은 명확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선택한다는 것. 내 의지로 걸어간다는 것이었다. 책장에서 오래된 여행 가이드북을 꺼내 펼쳤다. 미루고 미뤄왔던 여행 계획을 다시 세워볼 생각이었다.
친구 박미숙에게 전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에는 그 누구도 내 계획을 방해할 수 없을 것이다. 평생 다른 이들의 삶을 위해 살아온 나에게 이 결정은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자연스러운 선택이기도 했다. 마치 오랫동안 참아온 숨을 마침내 내쉬는 것처럼 손녀 서윤이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다.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사랑의 방식이 달라질 것이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워가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가 서윤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마지막 선물일지도 모른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낙엽은 여전히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모습이 더 이상 쓸쓸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자유롭게 느껴졌다. 마치 내 마음처럼. 이제 나는 내 삶의 주인공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챕터가 아니라 새로운 챕터의 시작임을 알았다. 70이 넘은 나이에 시작하는 여정. 늦은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완벽한 시작이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정순이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인생의 소중한 교훈을 만났습니다. 늘 타인을 위해 살아오던 한 여성이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용기는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줍니다. 나를 위한 삶이라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건강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정순이가 72년의 세월 끝에 깨달은 것처럼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은 결국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늦었다는 순간이 없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자신의 행복을 찾아 나서는 여정은 가장 아름다운 도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정순이처럼 자신의 삶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